되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왼쪽도 보셔야죠. 오른쪽도 보시고. 네. 아, 좋습니다. 아, 멋집니다. 마지막 왼쪽.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And look to the center, please. And please look to the left side. 사연과 디테일을 느꼈던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뭐 오랜만에 또 제 영화 개봉하게 돼서 또 같이 일했던 멋진 배우분들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성격이 이상하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도 자꾸 이상한 면만 보게 되나 봐요. 근데 어느 한 구석에 이제 뭔가가 다른 그 사람의 이제 흔히 알려진 모습과 다른 모습이 보이면 거기에 이제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크로팔로님이 그동안 한 번도 악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악당 역할 안 한 것이 저는 신기할 따름이었고요. 그 첫 번째 기회가 저한테 왔다는 게 되게 신나고 재밌어서 영광스러워서 시나리오를 드렸더니 처음에 되게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근데 나는 이 역할 하시면 너무 멋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독재자 역할인데 독재자들의 또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이게 되게 위험한 매력인데 또 이상한 귀여움. 역사 속의 독재자들을 돌이켜보면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대중들을 휘어잡는 그 기묘한 매력이나 애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 물론 위험한 거지만 근데 마크가 그런 걸 되게 잘 해주리라고 봤고 마샬이란 캐릭터도 영화 속에서 소리만 지르는 그런 악당은 아니거든요. 이상한 또 귀여움이 있어요. 위험할지라도 그거를 마크가 정말 잘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런 독재자에게 또 엄청난 에너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완전히 목소리 하나로 제압해버리는 그 진을 갖고 있는 우리 나오미 배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위트니 휴스턴 전기 영화에서 그런 역사적인 가수의 목소리를 직접 노래도 하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그런 배우로서 총과 칼이 아니라 목소리 하나로 독재자를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그 장면에서 이제 뭐 영국에서 시사할 때 사람들이 막 관객들이 박수도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가진 나오미 배우를 제가 알아봤다는 것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티븐 연 배우는 저랑 이미 옥자 때 즐거운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이 미키 17의 영화라는 톤 이게 분명히 사이파이 SF 영화인데 인간 냄새, 막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스티븐의 도움 없이는 그거를 저를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티모라는 캐릭터가 일반적인 SF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전혀 아니잖아요. 되게 현실적인 막 배바지, 젊은 기자님들 모르시나? 약간 배바지 같은 의상 입고 막 나와서 최성재 씨도 이거 번역을 못 할 거야 배바지는. 근데 하이웨스트. 예. 아 진짜 하이웨스트. 예, 하이웨스트죠. 예. 하이웨스트 팬츠를 입고 그 사채업자한테 쫓기면서 정말 SF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진기한 캐릭터를 실감나게 연기해 줄 수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을 또 제가 이번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 미키 17이라는 영화에 또 같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뭔가를 또 다 보여줬기 때문에 배우분들한테 다 되게 감사하고 제가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복제인간이라는 표현, 뭐 클론이나 뭐 레플리컨트 많은 SF 영화나 소설에서 또 그동안 다뤄져왔던 소재인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원작 소설의 그 개념은 핵심 컨셉은 좀 다르거든요. 인간 프린팅, 휴먼 프린팅이라는 컨셉이라서 어떤 여러 가지 유기물 재료를 갖고 그야말로 사람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에서 무슨 그 휴렛 패커드 프린터에서
서류를 출력하듯이 그 휴먼 프린팅이란 컨셉 자체가 거기에 이미 많은 희비극과 드라마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조합돼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인간을 프린팅해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근데 그 기술 자체가 이미 휴먼 프린팅이라서 거기서 이미 그 쓰라린 또는 웃기기도 한 여러 가지 인간 드라마가 내포돼 있어서 다른 SF 영화들은 기존의 복제 인간물하고는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었고요. 또 복제되는 사람이 아니 저기 출력되는 사람이 로버트 패틴슨이잖아요. 미키 되게 얼빵하고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너무 착하지만 찐따 같은 청년인데 그리고 맨날 손해 보고 다니는 청년이고 그러니까 무슨 슈퍼히어로나 특수한 뭐 천재적인 두뇌나 뭐 무슨 능력을 가진 사람을 출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런 너무나 평범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착하고 약간 가여운 청년이 계속 복제가 아니 저기 출력이 되면서 거기서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그 기존의 SF 영화라는 많이 다르게 출발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에서 이제 영화제니까 그 여러 나라 기자님들이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기자분들과 인터뷰했는데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이탈리아 여자 기자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기 마샬 캐릭터가 그 무솔리니에서 영감 받은 거 아니냐. 약간 파시스트 느낌, 군복 입은 느낌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뭐 아주 다양한 우리의 정치적인 악몽들 또는 무슨 여러 가지 독재자의 모습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뭐 여러 나라마다 다 이제 자기네 나라의 상황이나 역사를 이렇게 투사시켜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태리 기자님을 자꾸 그렇게 캐물으셨고 또 다른 기자님들하고는 뭐 이게 1980년대 얘기니까 뭐 옛날 그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부부 뭐 그 아마 좀 여기 연식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독재자 부부죠. 또 이제 영화에서도 마샤라고 일파 그 마크 러팔로랑 토니 콜레트 커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우세스쿠 얘기가 또 오가기도 했었고요.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 전 세계 여러 다양한 정치적인 악몽의 이미지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걸 융합시켜서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마크가 훌륭하게 표현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지점이 재미있었습니다. 계엄령 뉴스 나왔을 때 마크 같은 경우 저한테 이메일해서 괜찮냐, 안전하게 잘 있기 바란다고 이제 연락도 했었고 저도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뉴스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은 뭐 로제 블랙핑크 출신 로제 양의 노래가 이번 주는 차트 몇 위까지 올라갔느냐 이런 뉴스를 보던 와중에 갑자기 계엄령이 터지면서 너무나 생경스러웠죠. 근데 좋은 점은 우리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영화 기자회견을 하고 있잖아요. 음악도 영화도 우리의 일상은 또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또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어제도 또 즐겁게 시사회를 했고요. 그게 계엄을 이미 극복한 우리들의 이제 시민들,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극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법적, 형식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기생충도 뭐 무슨 자본주의에 대한 풍자와 비판으로 뭐 그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영화를 만들 때 그런 목표나 깃발을 들고 만들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반지하에 살았던 최우식 군 같은 그 캐릭터가 그 사람의 하루가 어땠을까? 또 처음 과외를 하러 부잣집에 들어갈 때 그 잔디밭에 물이 막 뿌려지는 걸 보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항상 접근해 나가거든요. 그런 모든 인물들의 사소한 많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2시간짜리 영화가 되는 것인데 뭐 미키 17도 마찬가지죠. 프린터에서 출력되고 있는 자기 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미키는 그러다가 마샬 같은 사람한테 혼나고 막 그런 무서운 상황이 있을 땐 또 얼마나 겁이 날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리고 유일한 친구인 티모가 자기 앞에서 이렇게 깐죽거리면서 자기를 괴롭힐 때
미키의 속마음은 어떨지, 이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샤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드는 그 위안과 위로는 어떨지,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감정들을 다 그냥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분석한다 아니면 뭐 무슨 메시지를 던진다 하는 건 사실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내시는 책에서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틈바구니에서 숨쉬는 인간들의 감정을 같이 좀 나눠보자고 하는 게 목표니까요. 저는 미키 17 보면서 관객분들이 많은 공감과 위로, 그러니까 어제 시사회 때도 누가 그런 동료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예,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기뻤거든요. 그 미키라는 주인공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 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청년인데 결국은 그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영화에서. 지금도 우리가 극장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작품이 스크린에 걸리기를, 개봉하기를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떤 그 개봉의 날을 카운트다운하듯이 기다리는 마음과 개봉했을 때 그 보러 달려가는, 직접 어느 장소로 가는 또 그 흥분감, 이런 것들이 시네마 자체의 힘이 가진 가장 소중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미키 17은 물론 뭐 우주선도 날아다니고 수만 마리의 크리퍼가 선원을 뛰어가고 이런 스펙타클한 장면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배우들의 되게 풍부한 뉘앙스의 어떤 아주 섬세한 뉘앙스의 연기들을 대형 화면으로 봤을 때 그것 자체가, 배우들의 얼굴 자체가 스펙타클이 되는 그런 모먼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회하실 거예요. 극장에서 안 보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